근데 그냥 모르면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한명 둘이 멘토링. 자, 봅시다. 저 화장실 앞에 저기 그거 원장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찍은 사진이 있던데? 아, 네, 맞아요. 그게 이게 그런 걸 보면 원장님이 이게 그 되게 사람이 내가 처음에 내가 원장님 만났을 때 좀 무서웠고 사람이 좀 이렇게 이렇잖아요 사람이. 네. 근데 겪을수록 원장님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사람 좀 러블리하고 큐티한 느낌이 좀 있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다정다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역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하여튼 그래서 원장님이 되게 그런 게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사진에 우혁이는 없어요? 네? 우혁이 없어요? 저 없었다고요? 있어요. 있어요? 나 안 보이는. 우혁이 실존하는 사람 맞아요? 아, 저 맞는데요? 근데 사이버 아니에요? 이게 아, 지금 실수합니다. 진짜 실수합니다. 그래요? 실수합니다. 그래? 네. 그래. 내가 이게 사진이 달라 보여서 그러나? 좋아요. 자, 하여튼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반응에 대해 예를 들 수는 있는데 주어져 있는 요거 요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요거에 대해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들 그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때 어쨌거나 요게 이제 그 반응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생성물이 되겠죠. 자, 요거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자, 요걸 이제 뭐 다른 말로 이제 반응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 반응을 하고 측정된 반응열의 크기가 얼마로 알려져 있냐면 226 kJ/몰로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 반응열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다. 이럴 때를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발열이라 그래요, 흡열이라 그래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발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이 226kJ/몰만큼의 열을 내놓으면서 생성물이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나를 하냐면 자,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어떤 말을 쓰냐면 virtual state라는 말을 쓰거든요. virtual state. 그러니까 저것도 일종의 이제 가상 상태인 거죠. 그죠? 가상 우역. 네. 사이버 우역이네. 가상 우역은 어때? 가상 우역. 아이, 제발. 그래,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virtual state. 이건 이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자,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모두 다 원자화된 상태를 가상 상태로 한번 정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뭐 우리나라 옛날 말 중에 새술은 새부대 이런 말 알아요? 아, 네, 알아요. 새술은 새부대 이런 말 알아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의미도 있긴 한데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면 뭐 좀 필요한 만큼 뭐 새로운 것도 이게 새로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이 반응물을 생성물로 만들 때 어쨌거나 생성물이라고 하는 건 반응물과는 다른 상태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화학결합 보이세요? 이 모든 화학결합을 다 없애가지고는 얘네들을 원자로 만든 다음 이 원자를 다시 재조합을 해가지고는 주어져 있는 연호를 만들자라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 그 알려져 있는 그 결합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기 탄소, 산소 3중 결합이 이게 대략 얼마냐면 1075kJmol이고요. 그 다음에 이 NO가 이 결합력이 얼마냐면 607. 그 다음에 이쪽이 얼마냐면 607, 222 정도가 돼요.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렇게 표현된 요 수치들은 전부 다 본드 에너지들이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더하기가 안 돼서 그러는데 요거 다 더하면 값이 어느 정도 나와요? 요거 다 더하면 이렇게 계산 좀 해줄래요? 얼마 나오죠? 여기 세 개 다 더하면 값이 얼마예요? 1904. 1904요? 1904? 자, 그러면 이때 자 봐. 이거를 끊어낼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요거를 끊을 때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다 찢어 밝혀가지고 다 원자로 만들려면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요까지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얼마가 된다? 요걸 다 더한 1904 kJ/몰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무려 1904 kJ/몰만큼의 에너지를 가해줘야 여기에 있는 모든 화학 결합이 다 뜯겨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원자가 되고 그 원자가 다시 재조합이 돼서 최종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런데 이 값이 이게 너무 고비용이라는 거지. 너무 큰 에너지란 얘기예요. 이게 아직 여러분들 큰 이렇게 뭐냐면은 그 감은 없겠지만 그 1904 kJ/몰이면요 웬만한 화학 결합의 웬만한 화학 결합의 3, 4배 이상의 에너지예요. 엄청난 화학 결합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전에 내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 리비아라는 나라 맞나? 거기 중동에 베이루트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게 어느 나라 수도더라 이게? 레바논이란 나라에 베이루트란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비료 터진 거 알아요? 비료 폭파 사고? 나중에 이게 나중에 이따 쉬는 시간에 베이루트 폭발 이게 쳐봐요. 베이루트 폭발이라고 치면요 그 유튜브에 영상 엄청 많거든요. 이제 그거 보시면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우와 한쪽에 터졌어요. 그것도 뭐가 터졌냐면 비료가 터져요. 비료가. 근데 이제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료라고 하는 건 폭탄의 주 재료예요. 비료로 이렇게 식물 생산성도 높이지만 사실은 비료로 폭탄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료 공장은 일종의 폭탄 공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수인 건지 아니 테러인 건지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그 베이루트 인근 근처에 비료 공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폭발 영상 보시면요, 진짜 그게 우연찮게 그때 있던 사람들이 이제 카메라로 찍은 거죠. 그게 이제 인터넷에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영상 보시면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제 폭발이 무지막지해요. 근데 그 무지막지한 에너지도 그 에너지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 400kJ/몰 정도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400kJ/몰만큼의 화학결합 에너지로도요 도시 하나가 초토화될 수 있는 정도의 폭발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1900이 넘는다는 얘기는 이건 너무나 큰 에너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너무나 큰 에너지를 만약에 사람이 진짜 공급해야지만 이 반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실제로 이 반응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되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상태를 버추얼 스테이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버추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상인데 가상이라는 건 다른 말로 가짜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버추얼 스테이트라는 거는 실제 반응은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진 않는다? 이렇게 되진 않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요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우선 대충 그리시고요. 자, 대충 쓰였어요? 그럼 중간에 점선은 그 다 말씀드릴게요. 우선 쓰시고요. 다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 내가 새롭게 도입한 이 상태를 영어 표현으로는 activated state 라고 하고요. 여기선 짜잔,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이게 실제 반응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 반응 경로에서 나타나는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에너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132kJ/몰 정도가 돼요. 자, 우선 이렇게 이제 써놓읍시다. 물론 숫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숫자만 필요하면 주는 거니까 뭐 다 측정된 온도니까 에너지니까 측정됐을 때 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이것의 의미가 뭐냐? 실제로는 모든 반응들이 activated state를 걸쳐 반응 진행이 된다. 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activated state를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활성화 상태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 활성화 상태에서 나타나는 화합물을 바로 activated complex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activated complex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아까 오혁이가 이렇게 막 점선으로 나타내는 건 뭐냐라고 얘기했던 이 녀석이 바로 저 activated comple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알아볼 거는 이겁니다. 바로 그 activated complex라고 하는 것의 특징,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바로 첫 번째가 기존
화학 결합의 일부가 유지됩니다. 기존 화학 결합의 일부가 유지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에서도 있고 여기에서도 있는 화학 결합 중에 바로 질소하고 산소의 이중 결합, 질소하고 산소의 이중 결합은 반응물에도 생성물에도 공이 나타나죠. 그러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이 결합까지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화학 결합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태로 나타나는 화합물들을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반응의 비용이 매우 감소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완전 원자화를 할 때는 1900kJ/몰만큼이 들지만 기존 결합을 어느 정도 유지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 132로 한 10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식의 반응 비용을 그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나타나는 132kJ/몰이 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진짜로 모든 입자들을 완전 원자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기존 결합이 일부 유지가 되는 새로운 상태가 나타나는데 그 수준까지의 에너지 장벽을 그냥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 이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당연히 반응물도 아니고 생성물도 아닌데 반응물의 일부의 특징과 생성물의 일부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좀 묘한 상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는 자, 요 맨 위치를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아, 뭐라고요? 아니야. 이거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는 어떻게 되느냐? 자, 바로 2, 자, 1 다음에 2 어떻게 돼? 바로 옥텟 룰과 명확한 루이스 구조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옥테놀 아시죠? 최외곽 전자가 8개인 거. 그리고 명확한 루이스 구조라는 건 뭐예요? 전자 쌍들이 이렇게 하나의 공유 결합으로 표현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루이스 구조라고 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냐면 요 산소하고 요 탄소하고 어떤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여기하고 여기만 놓고 보면 자, 어차피 이 결합하고 이 결합은 딱 유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산소가 이쪽으로 가면 그냥 이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때 이 탄소도 옥텟을 만족하고 있고 이 산소도 옥텟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하고 이놈 사이에 새로운 화학 결합이 만들어진다고 할 때 여기 주어져 있는 탄소의 옥텟을 유지시켜 가면서 루이스 구조를 그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다? 명확하게 그릴 수가 없으니 보통 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즉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는 표시가 잘 안 된다라는 그 뜻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이 점선의 의미인 거지 이게 무슨 뭐 명확한 뜻이 있어서 저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논리책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뭐라고? 활성화 상태, 활성화 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뜻이 뭐예요?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사전적인 뜻. 그러니까 영한 사전 찾으면 뭐라고 나와요? 그냥 복잡한 거죠. 그럼 생각해봐. 옥텐 룰러도 설명이 안 돼. 루이스 구조도 안 그려져.
그럼 그건 단순한 거야, 복잡한 거야? 복잡한 거지. 그래서 복잡한 거라고 하는 거야, 그냥. 무슨 말 알겠죠? 그 복잡한 건, 그러니까 그냥 복잡한 건데, 그게 사실은 직역하자면 활성화돼서 복잡한 것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이제 이게 일본식 번역인 거예요. 일본식 번역으로 창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지. 뭐든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바로 액티베이티드 컴플렉스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된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냐면, 자, 나 썼죠? 썼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뭐라고요? 흡혈율과 명확한 루이스 그 자, 그럼 요 지워 되겠죠? 요 지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6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그걸 보통 EA 다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건 정반응이겠지만, 역반응은 뭐예요? 다시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건 132kJ/몰만큼의 에너지만 획득이 되면 이 상황을 넘어서 생성물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요 만들어진 생성물들끼리 다시 충돌을 통해서 반응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얘는 어떤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여기에 있는 이 생성물이 다시 될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반응열 226kJ/몰에다가 앞서의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 132가 더해진 만큼을 극복해야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요 액티베이티드 스테이트에서 프로덕트가 요렇게 에너지적인 상승을 하게 되는 요것을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면, 이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와 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제 다시 표현하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인 거죠. 그것이 주어져 있는 반응열과 어떤 관계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얘를 지우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델타 E는 EA 빼기 EA 다시, 이런 꼴로 개념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을 잘 한번 살펴보면, 우선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누가 되는 에너지예요. 여기 화살표를 조금 바꾸면, 반응열이라고 하는 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과정의 에너지를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되는 그 방향을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누가 되는 에너지인 거예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바로 리액턴트가 활성화 상태가 되는 에너지를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뭐예요? 바로 생성물이 액티베이트 상태가 되는 걸, 그걸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잘 봐요. 내가 여기서 이리 가고 싶다 라고 하면 반응물 상태에서 활성화 상태가 됐다가 그게 생성물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우선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 상태를 갔다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생성물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의 방향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반응으로 가는 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 이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를 표현해주면 에너지를 쉽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반응열이 마이너스 226이고요.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132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네. 요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별거 아닌데 요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의 차이로부터 반응열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67페이지 오른쪽 단락에 보시면 아까 내가 슬쩍 설명했던 리액션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찾았어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옥스토비로 책을 갈아타게 되면 그 옥스토비 책에 267, 268, 260이 걸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우, 뭐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몇 번 얘기했지만 옥스토비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옥스토비라는 사람의 직업이 물리학자예요. 그 사람은 물리학자거든요. 네. 물리학자여서 옥스토비의 화학책은 화학책이라기에는 물리적 학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웬만한 화학과를 졸업해도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이런 거 안 하는데 그 학교에서 옥스토비 책을 쓰니까 내년엔 이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스터톤 책에는 1도 안 나와. 그죠? 1도 안 나와. 그냥 쓱 보시고, 안녕. 자, 넘깁시다. 안녕.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볼 것이냐면 271페이지에 적분 속도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찾았어요? 네. 이 적분 속도식이 여러분 이번 학기의 핵심입니다. 이번 학기의 반응 속도는 핵심이 바로 이 적분 속도식입니다. 알겠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종류의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 적분 속도식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자, 슥슥슥슥. 자, 여기 지운다. 에잇. 자, 챕터 제목으로다가 짜자자잔. 이게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integrated rate law예요. integrated rate law인데 이거를 이제 그 뭐 우리말 번역으로는 적분 뭐 속도식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법칙인데 뭐 속도식 이렇게 번역을 한 거라고. 자, 반응 속도와 관련된 실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얻어놓은 데이터를 수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미분과 적분 그리고 약간의 미분 방정식의 도움을 얻어서 반응 속도에 대한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지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친이 오빠? 네. 아, 우친이 오빠는 저기 있구나. 아, 미안해요. 우친이 오빠가 아니라 현욱이 오빠. 둘이 이름을 바꿔. 미안해요. 우친이 오빠 미안해요. 미안해요. 근데 우친이 오빠 근데 거기 녹색 티셔츠가 상당히 멋진데요? 네, 뭔가 눈에 확 띄네. 왜냐면 다 블랙 앤 화이트 비슷한데 저 우친이 오빠 녹색 좋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저기 핑크. 네, 핑크. 그다음에 가장 독특한. 가장 독특한. 제가 독특한 거 아니죠? 오렌지 앤 블루. 오렌지 앤 블루. 회색도 뭐 블랙 앤 화이트의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좋은데요? 역시 우혁. 이거 멋져요? 네. 좋습니다. 자, 하여튼 저희들 우신이 오빠 말고 미안. 현욱이 오빠 기절하려고 그랬죠. 이제 깼어. 깼어요? 그래, 알겠죠. 힘내주세요, 알겠죠? 힘내주세요. 우친이 오빠는 똘망똘망하게 잘 보고 있어. 고마워요. 자, 봅시다. 인티그레이티드 레이트로. 자, 우선 편의상 반응식을 아주 간단한 반응식을 하나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바로 R P. 자, 그러면
R이라고 쓰는 건 reactant, 반응물이 되는 거고요. P는 product, 생성물이라 해보죠.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아주 간단한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양론 개수도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11, 여기서 그냥 11을 합시다. 예. 저 화학양론 개수가 또 들어가게 되면 약간 조금 더 수식이 변형이 돼서 좀 어려울 수, 복잡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고 해보고 어쨌든 그냥 어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식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속도식을 표현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아이고. 자, V 해주시고 어떻게 쓸 수 있냐? 바로 마이너스 d r dt.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더하기 dp dt.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이거 아까 통계적으로 표현되는 속도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반응물 앞에는 마이너스, 생성물 앞에는 플러스를 붙이고, 그런데 얘를 또 동시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느냐? 바로 K의 리액턴트의 M승,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노릇인 거지. 자, 이때 K는 뭐죠? K는 바로 전체 반응의 짜자자잔 속도 상수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속도 상수와 관련된 아레니우스 이쿠에이션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M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이제 반응의 차수라고 했었죠. 차수.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 그래서 우선 4.0부터 해보겠습니다. 4.0. 보통 0.1, 0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0, 4.0부터 하겠습니다. 자, 왜 0, 0이냐? 바로 첫 번째, 영차 반응이라는 걸 해보려고 해서 그래요. 영차 반응. 영차 반응. 왜요? 아니에요. 왜? 너무 사랑스러워 미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자, 영차 반응의 의미는 어떤 데이터를 얻었는데 묘하게도 이 자리가 이렇게 둘 때 실험 데이터가 잘 설명될 수도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영차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1. 자, 유도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V는 마이너스 dr dt K.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세요? 네. 왜냐하면 이 자리가 0이면 아까 이제 그 우혁이가 이게 0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었잖아. 예, 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유리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0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항에 0승이 돼버리면 그냥 모두 항상 뭐가 되는 거죠?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K가 이렇게 남게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자, 저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런 테크닉을 미분 방정식에서 변수 분리라고 하는데 이 속도론에서는 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거 좀 인식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때 어차피 양쪽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등호가 성립하면 양쪽을 적분을 해도 등호는 성립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이때 그 적분을 누구에 대해 적분을 해주느냐? 왼쪽은 농도에 대한 적분, 오른쪽은 온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적분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 t가 지금 시간이라는 거. 자, 그러면 시간을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할 거냐? 바로 0에서 t. 그래서 0이라고 한 게 이게 처음 시각이고요. t라고 하는 게 지금의 시각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0초에서 t초까지 시간은 변했다. 그럼 이때 농도는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의미는 뭐냐면 R0는 초기 농도, 그 다음 RT는 현재 농도.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 농도에 대해 현재 농도가 이렇게 변할 때 그때 시간은 0초에서 t초까지 변했나 보다 이렇게 적분을 했다고 치자 이런 말이지. 그럼 이때 이 적분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빼기 이렇게 되고요. 이쪽 적분 결과는 마이너스 k 상수에 괄호 열고 t 빼기 0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적분 배웠죠? 배웠죠? 뭐 저 정도 간단한 적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얘가 마이너스 kt 더하기 r0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2. 자, 이게 쉽니다. 이게 줄게요. 준다잉. H. 자, 두 번째는 시간과 농도의 함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과 농도의 함수 관계 이 뭐냐? 요렇게. 그래서 t는 시간이고요. b는 농도입니다. 그럼 이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거 시간 0초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바로 짜자자잔 요런 직선의 함수 관계가 나타납니다. 오, 그럼 이때 여기 요걸 우리가 y 절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값이 바로 반응물 B의 초기 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반응에 대한 기울기가 있을 건데 그 기울기는 마이너스 K로 나타난다 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수식에서 찾을 수 있는 건데 시간을 어디에 도시하라고 했죠? 시간을 X축에, 농도를 어디에 도시하라고 했죠? Y축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초기 농도 자체가 이게 Y 절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K가 기울기가 된다
라고 유도된 수식으로부터 판단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이 논리에 대한 3. 이게 원래 표현으로는 half-life라고 해요. 그리고 표기할 때 t에서 2분의 1이라는 아래 첨자를 써주는데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 한다? 요걸 반감기라고 우리말 번역으로 번역해요. 자, 얘는 뭐냐면 초기 농도가 절반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 요걸 해플라이프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해플라이프를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이 그래프와 관계를 지어 얘기를 좀 하면 그 해플라이프가 어디를 얘기하느냐? 바로 여기. 자, 여기라는 게 어디냐면 초기 농도가 비제로였죠. 그 비제로가 이런 식으로 절반이 될 때의 그때의 시간. 요걸 반감기라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프상에서는. 오해가겠죠? 왜 또 기절하려고 그래? 왜? 이거 지금 몇 시에요? 지금 1시 45분. 아, 진짜로요? 네. 아, 이렇게 빠르다니. 응? 그래. 자, 조금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네. 밥 먹으러 갈 거죠? 오늘 우리가 뭐 먹을 건데요? 수박 먹을 거예요. 국밥충. 아니, 춤은 아니고 예, 얼마나 그래?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국밥 중요하죠. 아니, 춤은 아니에요. 왜 충은 아니에요? 네. 그래, 하여튼 그렇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경우 얘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풀어낼 수 있죠. 자, 요 수식.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수식을 이제 당연히 사실 또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이 수식을? 0차 반응에서 이렇게 나는 거 어떻게 해주는 게 더 좋겠어요? 외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이 수식 외우는 게 좋아요. 자,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바로 초기 농도의 절반일 때 그때의 시간을 반감기. 알겠죠? 네. 그러면 얘를 간단하게 풀어주면 그 반감기를 어떻게? 바로 2K분의 초기 농도 1이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 좋아.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다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거의 일사천리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묘한 게 하나가 있어. 자, 이거 줄게요. 뭐 어쩐다고요? 줄게요. 자, 네 번째. 반응 양론. 반응 양론. 자, 반응 양론은 반응 양론인데, 이게 항상 뭐 그러니까 삽입을 합시다. 이렇게 동일 시간 간격 반응 양론.
요걸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동일 시간 간격 반응 양론이라. 자, 이 아래쪽 요 수식 보이죠? 요거를 뭐 편의상 한 번 더 써볼게요. RT는 마이너스 KT 더하기 R0. 자, 그러면 당연히 시간 ET에서는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시간 3t에서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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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 개의 항이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네들이 바로 뭐하다? 같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0초에서 t초까지 농도가 변한 정도와 다시 한번 t초에서 2t초까지 변한 정도 또 2t초에서 3t초까지 변한 정도인 동일 시간 간격의 농도 변화가 어떻게 돼요? 항상 같게 나타나는 게 그게 몇 차 반응이다? 0차 반응이다. 그러면 앞으로 1차 반응, 2차 반응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1차 반응, 2차 반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다른 일이 벌어진다, 다른 일이 또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0차 반응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 동일 시간 간격에 대해서 항상 그 농도 변화가 같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이 0차 반응에 또 하나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얘는 반응물 농도에 무관하게 반응 속도가 일정. 반응 속도가 일정. 하다는 것이 0차 반응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아까 반응 속도 V가 어찌 나타난다고 했어요? 바로 마이너스 dr dt인데 0차라서 k 이걸로 일정한 거죠. 자, 이 항에 반응물의 농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전혀 들어가지가 않죠. 반응물의 농도가 뭐가 됐건 속도 상수 장체가 바로 반응 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어떤 조건에서? 등온 조건에서겠죠. 왜냐하면 속도 상수가 또 온도가 변하면 바뀔 수는 있으니까 등온 조건에서 속도 상수가 일정한 만큼 0차 반응에서는 반응 속도가 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고. 그럼 여러분 일상생활의 예 속에서 여러분 0차 반응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어요?
일상생활에서 영차 반응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어요? 물이 증발하는 거예요. 아, 물이 증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표면적이 일정한 거니까 높이에 따라서 표면적이 일정한 컵 안에 있는 물의 증발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걔는 농도하고는 무관하지만 네. 그 표면의 상태하고 관계가 있긴 하겠죠, 그렇죠? 아 근데 표면이 일정하면 건데 영차 반응은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좋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 수 있겠어요? 영차 반응의 또 다른 예. 통약 같은 거. 두통약이요? 살 먹는다고 빨리 괜찮은 아, 대신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그 부작용이라는 것도 반응이니까 그 또한 반응 속도가 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관계없는 얘기지만 항상 약을 먹을 때는 정량을 먹으라고 하는 게 이제 부작용 때문인 거예요.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하튼 물론 예시가 엄청 많을 수는 있는데요. 엄청 많을 수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요거요. 자, 당연히 요즘 한국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수준이 많이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먹는 것도 대충 아무거나 먹으려고 해요. 맛있는 거 찾아 먹으려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맛있다고 유명한 집 앞에는 손님들이 모여서 줄을 쫙 서 있는 풍경들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봐요. 그 줄이 많이 서 있으면 많이 서 있을수록 1분당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그 뭐냐면은 그 손님의 수가 많아지나요? 무슨 말이냐면 손님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1시간당 그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손님이 더 많아지냐고요. 관계없죠? 이미 줄을 서버리게 되면 자, 줄을 서기 전까지는 동일 시각에 손님이 1명 오면 1명 먹을 수 있고 동일 시각에 손님이 2명 오면 2명이 먹을 수 있어서 줄을 서기 전까지는 손님이 많이 올수록 식사가 가능한 손님의 숫자가 많아져서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는데 회전율이 빨라지는 건 맞는데 이미 줄을 서버리면 그 홀 안에는 손님들이 이미 어떻게 된 상태라는 얘기예요. 포화가 돼버린 상태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줄을 10명을 쓰건 100명을 쓰건 시간당 회전율은 변해요, 일정해져요? 일정하죠? 아 대기하는 사람 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기하는 사람 수에 관계없이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영차 반응이에요. 근데 대기하는 사람 수가 많으면 이제 주방장이 이제 지금 바빠져가지고 음식을 대충 만들어가지고 빨리. 그것도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균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 심리 상태까지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겠죠. 근데 이제 진짜 맛집이라면 그런 거에 휘둘리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주방장이 서두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음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제대로 된 맛집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여튼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런 게 대표적인 뭐다? 영차 반응의 예예요. 그러면 이런 게 화학 반응에서는 어떤 예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암모니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몇 마디를 쓰면 포화된 순간 1분당 처리 가능한 손님 수는 정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 거냐면 바로 식당 면적, 뭐 식당에 이제 뭐냐면 식당 테이블 개수,
그다음 종업원 실력 등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회전율은 결정되겠죠. 아시겠죠? 네.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것과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지기 때문에?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에서 나타납니다. 자,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 우리말 번역은? 수소와 자, 우리말 번역은 바로바로바로바 촉매 수소화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에서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당연히 촉매 수소화 과정이 몇 차 반응이다? 0차 반응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촉매 수소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뭐 많은 예시가 있을 수 있지만 반응 예시를 요걸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촉매 수소화 반응의 대표적인 예는 뭐 이런 거예요. 탄소 이중결합 화합물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분자의 이름을 아는 사람? 오, 좋습니다. 우리 역시 만수르. 에틸렌. 관용명으로 에틸렌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수소기체를 반응을 시켜. 반응을 시키면 이때 짜잔, 짜잔 이런 걸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이런 녀석의 이름은 우리가 에테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에테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유기화학을 따로 해요? 커리큘럼에 유기화학이 따로 있지는 않죠? 네. 약기 기말에 살짝 이 기말에 살짝 나온다고 하는 정도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에틸렌이 이렇게 에테인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얘가 하나는 일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이 필이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서 act as 촉매로 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촉매를 사용해서 수소를 붙였죠. 그걸 촉매를 이용해서 수소를 붙였다라는 뜻으로 영어 표현으로 캐탈리틱 하이드로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몇 차 반응이다? 0차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0차 반응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보다! 지금 몇 시죠? 보다! 밥 먹고 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르다. 그러면 밥 먹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뚜